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값이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오르던 시절 기억나시죠? 2018년, 2019년과 현재가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재앙이었을까요? 기회였을까요?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지금도 난리지 않습니까? 그때 9.13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은 거꾸로 움직였잖아요.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그런 공포, 포모 현상을 지금 겪고 계실 겁니다. 이른바 패닉 바잉인데요. 그 서울에 그런 심리가 닥쳤을 때 그때는 누군가 전세를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셨을 거고요. 누구는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2018년이 지나고 나서 안정됐던 2019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뭐 이제 거품 빠진다. 뭐 이런 이제 전문가 말들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하반기부터 V자 반등을 했죠. 15억 넘는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고 대출을 막고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막질 못했고 12, 16 대책까지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장이 혼란스럽다고요? 사실 과거에 답이 있습니다. 9.13, 12, 16과 같은 폭풍에서 누가 웃었는지 그리고 기회를 놓쳤는지 오늘 영상에서 부동산 잔혹사에 대해서 한번 완벽하게 복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집을 사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요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 보면은 마포 성동 뭐 6억 올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가 6억 5천 올랐네요. 지금 현재 25억 8,500만 원이고요. 옥스동에 그 이편한 세상 옥스 파크 힐스가 27억입니다. 6억 5천 올랐어요. 뉴스에는 계속 신고가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나와는 맞지 않는 결이라고 생각하시죠.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니까 나는 집을 살 수 있나? 언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모든 자산 시장이 난리예요. 뭐 주식부터 시작해서 금값, 은값, 부동산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나는 도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포모 현상이 느끼실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2018년도를 기억하십니까? 상황을 짚어보면은 소름 돋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7년 전이었죠. 집 살라고요. 좋은 지역들은 막 줄 서고 대기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나왔던 신조어가 마용성이에요. 마용성. 완전히 급등세였고요. 그리고 양극화였죠. 그리고 그때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했는데 다들 이제 걱정을 많이 했죠. 전세가 너무 많아서 이거 해결하기 어렵다. 매매가까지 끌어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초단기에 입주가 끝났고 그때 그 당시가 가장 쌌었어요. 2018년도.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때도 양극화죠. 지금이랑 좀 비슷하죠. 미분양이 쌓이고 뭐 거제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 중심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9.13 대책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금이랑 완전 똑같아요. 첫 번째 종부세 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세금 올리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대출 제한. 뭐 대출 안 나오게 하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고가주택들은 안 나오게 하고 뭐 금액대에 따라서 대출 제한을 한다고 하고 있죠. 특히 다주택자 담보대출 금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한다는 내용 지금이랑 똑같죠.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하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이제 금리 인상이었어요. 기준금리가 1.75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상황이 이렇게 좀 정부에서도 제한을 하고 금리도 오르고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도 심하게 오고 그러니까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 계세요. 근데 이 패닉 바잉을 보시면요. 그때 2018년도에 지금 안 사면 6년 못 산다. 서울 신축 중심으로 몇 천만 원씩 올라가는데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이 정부 말만 믿고선 평생 집 못 산다. 이렇게 해서 불안감이 확산이 됐죠. 막차다 뭐 이런 심리가 강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돈 빌리기 힘들다. 사람들도 이제 추격 매수를 했죠. 호가에 따라서 계약 체결하는 사람도 많아지고요.
전형적인 패닉 바잉 현상이었어요.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서 그렇게 됐죠. 그리고 2018년도에 또 특징이 똘똘한 한 채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각해지니까 사람들은 어설픈 여러 채보다는 한 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입성 대기 수요가 불야성을 이뤘고요. 지금 아니면은 서울 진입은 불가능하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도를 또 보면은 이때는 이제 상반기에는 잠시 숨을 죽였어요. 이 9.13 대책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이제 숨고르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하반기 되니까 이제 다시 무섭게 타올랐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규제가 먹히나 이제 강력한 9.13 대책 종부세라든지 대출 규제 때문에 2019년 초에 32주 연속 하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았는데 뭐 거래 절벽이었죠. 뭐 집 사는 사람 없었어요. 뭐 지켜보자. 지금도 이제 정부에서 강한 대책을 나오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어요. 전셋값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하락한다. 뭐 시장이 꺾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결국 하반기 결국 오릅니다. 6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값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상승폭을 걷잡을 수가 없이 커졌어요. 특히 신축이 귀하다. 똘똘한 한 채로 그렇게 급등을 했고요. 또 구축으로 그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또 12, 16 대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집값이 폭등을 하자 여태까지 제가 본 중에 12, 16 대책이 제일 강했거든요. 15억 초과 대출 금지. 15억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0원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10억 이상 있는 집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부자가 많으시겠어요. 대출 없어도 사시죠. 그때 기사가 이제 나온 게 대출 없이 집을 샀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9억 초과 대출 제한에 대한 부분이 LTV를 20% 낮췄어요. 정리를 해보면 2019년도에는요 상고하자였어요. 상반기에는 하락을 하고 하반기에 급등하고 강남권이나 마용성 쪽이 주도를 했죠. 그리고 청약시장 자체도 로또 청약으로 엄청나게 열풍이 일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분양이 많았으니까 분양가 통제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너도 나도 막 그냥 달라붙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도 1.75%에서 1.25%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이 확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하락론자분들한테 고통의 해였고요. 대기자들한테는 규제가 나와도 결국에는 서울 집값은 우상향한다는 학습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제 뭔가 이렇게 사겠다고 생각하시면 냉정한 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퀀텀 점프를 하시지 마시고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를 앞으로 가십시오. 지금 대출 제한 때문에 연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기회예요. 그 대출이 나오는 만큼 땡겨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평가된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 대출 제한이 여러분들한테는 현실적인 집으로 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상급지 중에서도요, 조금 더 아래쪽을 가시면 되잖아요. 가실 수 있는 최대치를 설정을 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럼 그 아래쪽으로 설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감에 쫓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 대출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리고 냉정하게 욕심도 어느 정도 내려놓으실 거 내려놓고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가신다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시면요, 임장을 가셔서 더욱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성,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이 어디다라고 정하신다면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3번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첫 발걸음을 걸어서 위에 올라왔다면 2단계 더 위로 가고, 그 다음에 또 2단계 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